뱃살 빼려고 밥을 적게 드시나요? 혈당 잡겠다고 채식하시나요? 그래도 여전하다면 더 이상 식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의지가 약해서 맨날 해도 안 되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나이가 들며 변해버린 우리 몸속 세포에 있어요. 원래 세포는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가요. 굳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고 노폐물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은 빠지지 않고 혈당은 치솟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굳어버린 세포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이면 돼요. 하지만 진짜 효과를 느끼려면 반드시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만 합니다. 가장 효과가 좋았던 레시피와 황금 비율을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몸이 변화하는 게 확실히 느껴지실 거예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 역시 1500일 동안 소금물을 마시면서 임신한 거 아니냐고 놀림받던 허리 둘레가 15cm나 줄어들었고 180에 가까웠던 혈당 수치는 90까지 내려왔어요.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외식 조금 줄이고 걷기 운동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다였거든요. 이런 유용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소금물 한 잔으로 딱딱한 세포를 말랑하게 만드는 방법과 소금물의 효능 5가지 소금 중 도대체 어떤 것을 얼마나 먹어야 가장 좋은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뱃살과 혈당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본인 경험을 남겨주세요. 왜 세포는 딱딱해지는 걸까? 여러분, 젊을 때 우리 피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 탱탱하게 튀어오르고 꼬집어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피부 꼬집으면 자국이 한참 남아있고 눌러도 천천히 돌아오죠. 이게 바로 세포가 딱딱해졌다라는 증거예요. 이건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 세포가 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포를 주방 환풍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환풍기가 녹이 슬어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때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선한 공기는 들어오지 못하겠죠.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가 딱딱해지면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도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에만 둥둥 떠다니게 돼요. 이게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때 사용되지 못한 당분은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서 뱃살로 쌓이는 거죠. 결국 정답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음식에 신경을 써도 운동을 열심히 해도 항상 몸은 무겁고 뱃살은 빠지지 않고 혈당 조절이 안 된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병원에서는 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져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다고 말하죠. 그럼 도대체 왜 우리 세포가 딱딱해지며 이걸 해결하려면 소금물을 마셔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20대일 때 세포 기능을 100%라고 하면 50대가 넘어가면서 70%로 떨어지고 60대가 되면 60% 아래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 이유가 바로 미네랄 불균형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소중한 미네랄들이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꽉 잠겼던 수도꼭지가 조금씩 풀려서 물이 똑똑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실제로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미네랄 불균형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했는데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적 있으시죠?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입맛이 없고 밥 먹기 싫을 때 말이에요. 이게 다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운동할 때 땀으로 미네랄이 빠져나가면 물만 마셔서는 갈증에 안 풀려요. 세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거든요. 아침에 입맛이 없는 것도 밤새 미네랄 균형이 깨져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운동하고 나서 이온 음료를 마시면 물보다 갈증이 훨씬 빨리 해결되죠.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 된장찌에 같이 약간 짠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입맛이 돌아오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미네랄이 충전되면서 딱딱해졌던 세포가 말랑말랑하게 바뀌면서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온 음료나 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런 효과를 느끼려고 하면 큰 일이에요. 이온 음료는 당분 폭탄이고 가공식품은 화학 첨가물 투성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미네랄들을 가장 자연스럽고 순수한 형태로 공급해 주는 방법은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을 섞어 마시는 거예요. 밤새 굳어 있던 세포에 생명수를 부어주면 세포가 다시 말랑해지면서 5가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일주 안에 뱃살이 빠지고 만성피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가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진 세포막 때문에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 속에는 당이 넘쳐나는데 정작 세포는 굶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혈액에 당이 많이 남아 있으면 우리 몸은 이걸 처리하려고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요. 인슐린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건데 이때 지방이 가장 많이 쌓이는 부위가 뱃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식사량을 줄여도 이미 혈액에 있는 당분들이 계속 복부 지방으로 전환되니까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당분이 세포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시에 세포는 에너지 부족으로 필요해져요. 연료는 혈액에 둥 떠다니는데 정작 엔진인 세포는 기름이 떨어진 상태인 셈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한 거예요.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면 나트륨과 각종 미네랄이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활성화시켜요. 쉽게 말해서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당이 혈액에서 세포로 쏙쏙 들어가면서 에너지로 전환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뱃살로 가지 않고 활동 에너지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 여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세탁기 돌리고 밥솥에 쌀을 씻어 앉혀 놓은 다음에 걸레질 한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미 숨이 차요. 걸레질을 끝내고 잠깐만 앉아야겠다 하고 소파에 앉으면 그대로 꾸벅 졸아버리고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2시간, 3시간 훌쩍 지나 있더라는 거예요. 더 속상한 건 뱃살이에요. 식사도 줄이고 고기 대신 채소 위주로 먹고 밥도 반기만 먹는데도 뱃살이 그대로입니다. 특히 치마 허리춤은 점점 더 조여오는데 체중계 숫자는 변하지 않으니 답답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나이가 드니까 원래 그런 건가?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잘 몰랐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확연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우선 아침에 몸이 덜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허리띠가 점점 헐렁해지면서 뱃살이 왜 이렇게 줄었지 스스로도 놀라셨다고 해요. 사실 뱃살이 줄어든 건 단순히 체중이 빠져서가 아니에요. 밤새 세포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물과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말랑해진 세포에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진 거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덜 지치고 생활하는 동안 조금씩 움직이는 양도 늘어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여서 더 많이 활동하고 지방을 타 들어가는 선순환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가 사라지는 거예요. 혈당이 높아진다는 건 피 속에 당이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세포가 그 당을 제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혈액이 달콤한 시럽처럼 끈적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혈관벽이 점점 약해지고 혈류가 느려져 손발이 저리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도 생깁니다. 이 상태가 오래 가면은 우리 몸은 최후의 수단으로 당을 소변으로 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소변에서 단내가 난다거나 이유 없이 물을 자주 찾고 밤에도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가는 일이 잦은 겁니다. 즉 혈당이 높고 당뇨가 있다는 건 이미 몸이 당을 감당하지 못해 비상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신호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피 속에 떠도는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혈당은 계속 높고 당뇨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이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 속에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의 통로를 열어주면서 세포가 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거예요. 그러면 피 속에 떠돌던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로 인한 잦은 갈증이나 잦은 소변 같은 증상도 서서히 완화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뱃살이 빠지는 원리와 혈당이 낮아지는 원리는 똑같아요.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어서 혈액과 지방에 남아있는 당분을 에너지로 사용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는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 붓기가 사라집니다. 이건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빨리 체감하는 변화 중 하나예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은 눈꺼풀이 부어 있거나 손발이 무겁게 붓는 경험 많이 하시죠? 사람들은 보통 어제 짜게 먹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트륨을 과하게 먹으면 몸이 물을 끌어들여 아침에 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포가 점점 단단해져서 원래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밖에만 고이게 돼요. 우리 몸의 수분은 세포, 안과, 밖, 그리고 혈관 안에 적절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세포가 딱딱해지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할 밖 공간에 고여 있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붓기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소금물은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줘요. 소금 속 나트륨이 세포막을 자극해서 세포 안팎의 압력을 조절해 주니까 밖에 고여 있던 물이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혈관을 통해 신장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동시에 세포 안에는 필요한 만큼의 수분이 공급되니까 피부는 촉촉해져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붓기는 빠지고 세포는 촉촉함을 되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며칠만 꾸준히 해도 아침마다 붓던 얼굴이 덜 붓는 걸 느끼게 되고 화장이 훨씬 잘 먹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침마다 손과 발, 얼굴이 퉁퉁 부어서 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하신 60대 중반 여사님이 계셨어요. 혹시 큰 병일까 싶어 걱정돼서 갑상선 호르몬 검사까지 받아봤지만 이상은 없었죠. 남편은 농담처럼 호빵맨 같다고 놀리는데 본인은 그 말이 상처가 돼서 아침 약속도 잘 안 잡게 되셨다고 해요. 얼굴이 커 보이니까 표정까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라고 묻는 것도 괴로웠대요. 심지어 신발을 신을 때 발등이 붓는 바람에 걸을 때마다 아픈 날도 있었답니다. 야식도 끊고 저녁에 짠 음식도 안 먹는데 붓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으니 답답하고 억울할 뿐이었다고 해요. 이런 일 때문에 결국 내 몸이 왜 이렇게 된 걸까 하고 매일 고민이 깊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아침마다 소금물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차이를 못 느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거울 속 얼굴이 덜 부어 보였고 눈꺼풀도 한결 가벼워진 걸 스스로 느끼셨다고 해요. 2주가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건 표정이었답니다. 예전에는 얼굴이 커 보이고 무겁게 부어서 늘 지쳐 보인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피부가 좋아졌다. 얼굴이 훨씬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심지어 피부가 탱탱해지면서 주변에서 요즘 피부가 다니세요? 라는 말까지 들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신발 신을 때 발등이 눌려 아팠던 붓기도 많이 줄어들어서 산책이나 외출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호빵맨 같다고 놀리던 남편이 이제는 얼굴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먼저 말해줄 만큼 달라졌다고 합니다. 넷째, 만성 염증 감소 및 면역력 강화 염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좀 더 복잡한 과정이 작용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유 없이 종아리가 저리고 허리가 욱신거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항상 아무 이상 없다고 하죠. 또 감기가 자주 걸리고 환절기만 되면 콧물이 훌쩍거리고 목이 칼칼해지죠. 심지어 작은 상처도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려서 온몸이 무겁고 찌부둥한 느낌이 계속 든다고요. 이 모든 게 다 만성염증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만성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 때문이에요. 우리의 세포가 점점 딱딱해지고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니까 쓸모없는 찌꺼기들이 혈관이랑 조직이 쌓이게 돼요. 이때 우리 몸은 섞어가는 찌꺼기들을 공격 대상으로 착각하고 백혈구를 보내는데 오히려 옆에 있던 정상 혈관과 세포들까지 죽어나는 거죠.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생기는 찌꺼기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는 거예요. 이게 벼룩 하나 잡으려고 초과상관을 태우는 격인데 참 난감하죠. 이때 소금물에 미네랄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세포막을 말랑하게 만들면서 이런 노폐물들을 세포 밖으로 쭉쭉 빼내기 시작해요. 동시에 신선한 영양분과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세포가 건강하게 재생되는 거죠. 염증의 원인이 제거되니까 자연스럽게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소금물에 있는 아연과 마그네슘이 면역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건데요. 평소에 원인 모를 잔병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걷기 운동과 함께 하면 더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제 환자분 중 한 분인 76세 아버님은 예전부터 원인 모를 비염을 달고 사셨어요. 환절기만 되면 콧물이 멈추질 않고 감기라도 걸리면 몇 주씩 기침과 콧물에 시달리곤 하셨죠. 코를 너무 많이 푸셔서 코가 헐어버릴 정도셨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뒤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셨어요. 감기 기운이 와도 금방 지나가고 콧물도 훨씬 줄어서 일상생활이 한결 편해지신 거예요. 마지막 다섯째 변화는 변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변비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해져요. 첫째는 장운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벽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변을 밀어내는 힘이 부족해져요. 둘째는 수분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에서 적절한 양의 수분을 흡수해야 변이 적당히 부드러운 상태로 나오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변이 딱딱해져요. 소금물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줘요. 우선 소금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요. 소금의 나트륨 이온이 장 근육의 수축을 촉진하는 거죠. 마치 잠들어 있던 엔진의 시동을 걸어주는 것처럼 장 운동을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장 안에 소금 농도가 높아지면 주변 조직에서 물이 이동해 들어와요. 이 물이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배출을 쉽게 해주는 거죠. 사흘에 한 번씩 힘겹게 화장실에 가던 74세 어머님은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매일 아침 시원하게 본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는데 3일차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분은 변비 때문에 20년 넘게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각종 변비약을 다 써봤는데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부작용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소금물은 매일 마셔도 내성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장 기능이 점점 개선되는 걸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소금물의 효능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내용이 좀 길었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요약해 드릴게요. 아침 소금물 환자는 딱딱해진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세포가 젊어지니까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 겁니다. 이제 어떤 소금이 좋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내용들까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힘내서 다들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어떤 소금을 먹어야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먹는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마트에만 가도 정제소금, 천일염, 주염, 히말라야, 핑크 솔트까지 너무 많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얗고 비슷해 보여도 소금마다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릅니다.
어떤 건 미네랄이 거의 빠져 있어서 단순히 짠만 만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세포 건강을 살려주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그래서 소금이 종류를 하나씩 짚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집에서 김치나 젓갈 담글 때 쓰는 뽀얀 정제염은 사실 99% 순수 나트륨이에요. 말 그대로 짠맛만 있는 소금이죠. 물론 이 나트륨이 몸에 해로운 건 아니에요. 깨끗하게 만들어진 좋은 상품이에요. 하지만 미네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정제염 한 꼬집에 소금물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 몸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럼 천일염은 어떨까요?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해서 자연 건조시킨 거라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들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어요. 나트륨 함량이 85%, 미네랄 함량은 15%여서 색깔도 순백색이 아니라 살짝 회색빛이 도는 게 자연스럽고요. 또 요즘 소금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추천드리는 소금 중엔 가격이 가장 싸기도 해요. 마트에서 1kg에 5,000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꼬집씩 써도 1년은 쓸 수 있으니까 경제적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천일만 써도 충분해요. 그럼 더 비싼 주염이나 핑크 솔트 뭐가 다를까요? 주염은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고온에서 구워서 만든 거예요. 이 과정에서 불순물은 제거되고 미네랄은 더 농축돼요. 알칼리성도 높아져서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확실히 좋긴 해요. 그런데 주염을 만드는 과정이 알다시피 정말 복잡해요. 대나무를 자르고 그 안에 천일염을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막고 소나무 장작으로 800도에서 1000도까지 올려서 구워야 하거든요. 이 과정을 3번에서 9번까지 반복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핑크 솔트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취한 암염인데 84가지 미네랄이 들어 있다고 해요. 특히 철분이 많아서 그 특유의 핑크색이 나는 거예요. 이 소금이 특별한 이유는 2억 5천만 년 전에 바다였던 곳이 땅속 깊이 묻었다가 산맥으로 솟아오른 지역이라 현재 바다의 오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환경 오염 물질의 걱정이 적죠. 또 철분이 많아서 여성분들이 고려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소금들이 각각 장점이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프리미엄 소금들의 효과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좋긴 하지만 천일염의 2배, 3배 효과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직접 다 써봤는데요. 천일염으로 3개월 하시고 나서 주염으로 바꿔보면 조금 더 좋은 것 같네 정도예요. 극적인 차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소금물은 아침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왜냐면 밤새 땀과 노폐물과 함께 미네랄이 빠져나가거든요. 이때 위장이 텅 비어 있을 때 소금물이 들어가면 세포 구석구석으로 미네랄이 빠르게 채워집니다. 양은 200ml 정도, 종이컵 가득 채운 물에 소금 한 꼬집 또는 그라인더로 한 바퀴. 맛은 약간 짭짤해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방법,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 입에 머금고 입안을 한 바퀴 돌린 후 삼키세요. 입안 점막에서도 흡수가 되니까 효과가 더 커집니다. 마실 때는 미지근한 온도로 한 컵 마시는데 30초 정도 투자하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주의사항입니다. 고혈압약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소금물 시작 초반엔 소변이 자주 마려울 수 있어요. 정상 반응입니다. 속이 쓰리거나 어지럽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하세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건강법은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소금물은 간단하지만 제대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 공복,
적정 농도, 천천히, 꾸준히.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급하게 효과를 보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실천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